LG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아마 대부분 가전제품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LG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가전기업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LG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분야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최근 LG그룹과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를 위한 대규모 협력 방안을 발표했어요. 엔비디아의 아이작 시뮬레이션 기술과 휴머노이드 기반 모델을 활용해서 로봇을 가상 공간에서 학습도 시키고 실제 공장이나 가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공동 개발하는 휴머노이드의 두뇌는 엔비디아가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LG가 넣는 건 뭘까요? 바로 몸통이에요. LG전자의 액추에이터, LG 이노텍의 센서, 그리고 LG 엔솔의 배터리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LG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로 테슬라나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LG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로봇계의 TSMC가 되는 거예요.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크게 두 진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엔비디아, 테슬라, 피규어 AI를 중심으로 고성능 AI, 그리고 프리미엄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거대한 내수 시장과 공급망,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로봇의 대량 생산과 보급형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완성형 로봇만으로 이들과 정면 승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8년 정도는 미국, 중국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로봇 시장은 퍼스트 무버가 다 먹을 거라는 의견이 중론이에요. 그렇다면 LG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품입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완성형 로봇 한 기업의 성공에 베팅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로봇에도 중국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바로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에서 TSMC가 수많은 기업의 칩을 생산하면서 성장했듯이 LG는 로봇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향후 10년 내에 LG 계열사의 주가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했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LG의 로봇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핵심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향후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의 투자나 인수 가능성이 있는 오늘의 휴머노이드 대박 투자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들 실제로 매매하실 때 상한가 직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해보면 기사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죠. LG는 로봇의 몸체, 그리고 엔비디아는 두뇌를 담당해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초에 공개하겠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참여 주체입니다. LG전자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LG 계열사 3곳이 더 참여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엔비디아는 이미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작 그루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제슨 토르라고 하는 칩도 있어요. 로봇을 가상 공간에서 학습시키는 이 플랫폼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한테 없는 게 바로 이 몸뚱아리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만들어도 그 머리가 내리는 이 명령대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부품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핵심 파트너가 바로 LG그룹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만들 이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LG 계열사들이 뭘 넣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악시움이라고 하는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는 로봇에서 관절 역할이죠. 로봇이 팔을 들고 다리를 옮기는 모든 동작이 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센서와 카메라를 만드는 멀티 센싱 모듈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노텍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계에서 세계 최상위권 기업이고 그 기술을 그대로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LG 엔솔은 다들 아시죠? 이 부품들의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즉 심장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로봇이 사람과 소통하게 만드는 이 헤드 디스플레이를 맡습니다. LG 로봇은 이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룹 전체가 총동원해서 이 로봇의 몸을 만드는데 이 부품을 다 모아놓고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던가 현대차의 아틀라스 같은 완성품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이 부품 한 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LG가 왜 로봇 부품에 이렇게 매달리는지 배경을 한번 보면 LG가 스마트폰 사업 접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다음 자리를 반드시 잡아야 했고 구광모 회장이 픽을 한 게 바로 로봇이었어요. 국내외 로봇 기업에 아주 적극적인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국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로보티즈의 6%, 로보스타의 33%, 엔젤 로보틱스의 6%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면 레인지가 더 넓은데요. 먼저 다이나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피규어 AI에도 지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스킬드 AI에다가 이 베어 로보틱스까지. 베어 로보틱스는 지분 60%가 넘어가면서 이 경영권까지 확보를 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LG가 인수한 이 베어 로보틱스가요. 이번에는 영국에 있는 이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키니시 로보틱스를 또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회사가 또 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LG의 로봇 M&A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 이슈를 하나 보면 올해 6월 22일이었습니다. LG전자와 이 로보티즈가 만나서 계약 하나를 맺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생산 공장을 짓는데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게 뭐냐? 완성 로봇이 아닙니다.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LG가 투자한 로봇 기업들, 산업용부터 해서 서빙 로봇, 휴머노이드 스타트업까지 제각각인 것 같지만 전부 부품으로 귀결돼요. 피규어 AI 같은 완성형 로봇 기업에 투자한 것도 경쟁자한테 돈을 넣은 게 아니라 미래의 고객사로 염두에 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LG의 목표는 완성 로봇이 아니라 로봇계의 TSMC입니다. 누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가져가든 그 로봇의 관절만큼은 우리 것을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현대차처럼 직접 완성형 로봇을 만들어서 팔면 당연히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텐데 왜 굳이 이 부품 공급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략적으로 13,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무려 12,000대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비중의 86%예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피규어 AI, 그리고 그 위에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프리미엄 시장은 사실상 정리가 끝났어요. 위는 미국이 장악하고 아래쪽은 중국이 싹 다 먹을 겁니다. 그럼 한국은 뭘 해야 될까요? 로봇 관절의 핵심인 바로 감속기.
이 감속기조차 기존 시장의 60에서 70% 정도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나브테스코가 가져갑니다. 국내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40%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완성 로봇으로 미국,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항목이 하나 있어요.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의 설치 대수. 이걸 로봇의 밀도라고 하는데 한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수치로요. 중국과 독일, 일본, 미국을 전부 밀어내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지만 산업 현장에서 인구당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라는 거죠. 이거는 AI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랑 싱가포르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만드는 경쟁에서는 밀리지만 이걸 사용하는 경험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실제로 국내 3사가 어떻게 갈렸는지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죠. 완성 로봇이에요.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휴머노이드 완성형 로봇이죠. 자, 그런데 LG는 로보티즈의 지분 6%대 투자를 했는데 완성 로봇을 사는 대신 로봇 액추에이터 핵심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로보티즈는 다이나믹셀이라는 독보적인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퀴즈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모두 무료로 당일 급등주를 잡아내는 90% 적중률의 검색기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입니다. 다음 중 LG가 지분 투자한 로봇 기업이 아닌 것은 어디일까요? 1번 클로봇, 2번 로보티즈, 3번 로보스타. 이렇게가 보기입니다. 영상 내용 집중해서 보셨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거예요. 오늘의 퀴즈 정답을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 제가 달아둔 이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보내드릴 급등주 검색기 이번 주 수익 내역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짧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두 번째 주 5일 동안 최고 상승률 5종목을 추리면 평균 25% 수익이에요. 한국콜마 그리고 윤성 FNC는 상한가에 나머지 세 종목도 20%대 상승. 물론 이 수익률은요, 추천 당일 시가 대비 최대 상승분이고 실제 수익은 매수 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이 급등주 검색기는요, 현재까지도 적중률 90%를 유지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던 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모두 바로 쓰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장 최대 상승분이 나왔던 윤성 FNC로 수익 검증해 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12분이고 이게 종목 포착 시점입니다. 검색식에 걸리면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가격 17,890원으로 잡혀 있죠. 자, 여기 윤성 FNC 차트 제가 띄워놨죠. 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10시 12분입니다. 시가 17,890원 확인이 되고 이 주식 오후장에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매수가 대비해서 최대 수익률, 상한가의 당일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고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 세비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비캠 조건 만족 시간 9시 39분에 15,950원으로 걸렸어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종목인데 이 세비캠은 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분봉으로 한번 보면 9시 39분이죠. 9시 39분 시가 15,950원. 이 주식도 점심때쯤 상한가 도달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매수가 대비해서 최대 20%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실 때 장 초반에 딱 6종목씩 포착이 되니까 이 검색기 사용해 보시면 아주 유용할 거라 확신을 하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을 제가 달아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정보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요.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제가 확인하고 이 길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LG전자의 로봇 사업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의 대박 추천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전 세계 AI 로봇 분야 주요 출원인 탑 10입니다. 1위가 누구죠? 1위가 LG전자예요. 건수가 1038건이고 점유율이 무려 18.8%입니다. 2위가 일본의 환학인데 97건에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2위부터 10위까지의 점유율을 싹 다 더해도 LG 근처도 안 됩니다. 출원 국가만 보면 중국이 60%로 1위인데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에선 LG가 압도적이에요. 이 특허들은 대부분 로봇의 두뇌 쪽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로봇 제어 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특허 세계 1위, 두뇌 기술에서는 압도적이다. 그럼 LG는 왜 완성 로봇으로 정면 승부를 안 볼까요? 두뇌만으로는 로봇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를 얹어도 그 명령대로 관절을 움직여줄 그 부품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봇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그 관절,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드라이버, 감속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LG전자는 모터와 드라이버, 설계부터 생산 내재화까지 완료했습니다. 원래 그걸로 먹고 살던 회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속기가 없어요. 감속기는 지금까지 외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져왔고요. LG전자도 공식적으로 감속기는 내재화를 목표로 다양한 외부 업체와 협력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속기 분야 석박사급 연구원 채용 공고도 계속 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감속기 시장의 60-70%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나부테스코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악시움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감속기를 이렇게 계속 일본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와야 된다면 원가 면에서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LG는 이 감속기 구멍을 어떻게 메울까요? 지금까지 LG가 해온 방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거침없이 투자하고 거침없이 사들였어요. 로보스타도 샀고 베어 로보틱스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LG전자의 투자 또는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로봇 감속기 대박 추천주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는 바로 SPG입니다. LG의 유일한 구멍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감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멍에 이미 손을 넣고 있는 회사가 바로 SPG예요. 첫 번째, LG와 이미 액추에이터 협업이 시작됐다는 정확한 물증이 있습니다. LG는 감속기 전문인 이 SPG와 액추에이터 기술 협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SPG의 감속기를 활용해서 액추에이터 부품을 개발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SPG는 LG의 R&D 허브인 LG 사이언스 파크에 이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G의 패턴을 보면 기술 협력으로 시작해서 뭘로 이어지죠? 지분 투자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로보스타에서 한 번, 베어 로보틱스에서 또 한 번, 이미 두 번 나온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PG는 국내에서 대체할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정밀 감속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성형이 있고요. 두 번째, 하모닉형, 세 번째, RV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춘 풀 라인업 기업은 SPG 한 곳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LG가 만들겠다는 악시움 있잖아요. 이 악시움이 지름 40mm부터 120mm까지 들어가는 모듈러 플랫폼이거든요.
작은 관절부터 큰 관절까지 다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감속기도 종류별로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가진 회사로는 안 되고 라인업 전체를 가진 회사가 필요해요. 국내에는 그런 회사가 딱 한 곳밖에 없고 그게 바로 SPG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품에서 완성형 모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SPG는 감속기만 파는 게 아니라 현재 자체 액추에이터까지 개발을 했고요. 연 10만 대 캐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는 1000대 규모 납품 계약도 체결을 했어요. 증권가 전망을 보면 액추에이터와 방산용 감속기 매출이 2024년 100억 원 수준에서 작년 200억, 그리고 올해는 350억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LG 로봇 추천주 SPG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이쪽은 가능성이 아니고 이미 진행 중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유력해요. 바로 로보티즈죠. LG전자가 이미 2대 주주인 기업입니다. LG가 지난 2017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로보티즈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지금까지 2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지분율이 6.56%인데 주식수로는 대략 96만 주를 들고 있어요. 8년입니다. 자그마치 8년을 그냥 들고 있었어요. 단순히 수익을 보려고 산 거였으면 진작에 털고 나왔겠죠. 처음부터 전략적인 포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분 확대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올해 6월 22일자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LG전자의 류재철 대표와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가 직접 만났어요. 거기서 체결한 게 이 우즈베키스탄 액추에이터 생산 공장에 대한 지분 투자 MOU예요. 김병수 대표는 투자 규모는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사가 들어간다는 건 이미 구체적인 숫자가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우즈벡이냐? 앞에서 중국이 작년 휴머노이드의 전체 생산량의 86%를 찍어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과 원가로 붙으려면 인건비가 낮은 생산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 답으로 나온 게 바로 우즈벡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LG의 약점, 감속기를 정확하게 메워주는 게 이 로보티즈예요. 이 공장의 역할 분담을 보시면요. LG전자가 뭘 담당할까요? LG전자는 모터를 공급하고 로보티즈가 감속기와 제어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LG의 구멍이 감속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멍을 정확히 메우는 구조예요. 여기서 만들 제품이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셀 Q 시리즈고요.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김병수 대표가 5년 안에 연간 500만 개 수준까지 가겠다고 밝혔어요. 협력 범위도 부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플랫폼인 AI 사피엔스까지 공동 개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부품에서 시작해서 이 플랫폼까지 같이 하는 관계는 대체로 이 지분 관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최종 정리를 해보면 SPG는 LG 액추에이터의 마지막 퍼즐인 감속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기존 모터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이미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생산 공장 투자까지 논의하는 직접적인 로봇 액추에이터 파트너입니다. 로봇 시장에 대한 수혜는 더 크지만 기대가 높은 만큼 주가의 변동성과 증설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SPG는 LG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고 로보티즈는 이미 지분을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매우 유력한 파트너사입니다. LG가 만드는 이 악시움이 글로벌 로봇 기업에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감속기를 담당할 SPG와 그리고 통합 액추에이터를 담당할 로보티즈가 가장 먼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전 사이클에서는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이 로보스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저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 두 종목, SPG와 로보티즈, 이 두 종목을 꼽아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 앞서 말씀드린 이 급등주 검색기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의 퀴즈, LG가 쥐분 투자한 로봇 기업이 아닌 것은, 이 정답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신규 시청자분들도요, 모두 구독만 해주시면 검색기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 주변에 홍보해 주시라고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